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또 천혜보고라고 하는 강정마을에서 우리 시대의 아픔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하시면서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위상을 지켜내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곳 주민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는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힘이 때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을 짓밟고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우리는 역사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은 다른 어떤 폭력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잔인하며 또 그 폭력이 때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국가 안정이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고 정당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가 그랬고 1948년에 시작된 제주도의 4.3 사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5월의 광주를 경험했지만 당시 광주 시내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모두가 다 폭도로 오인받는 상태에서 느꼈던 그 단절과 혼란의 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살면서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많은 광주 시민들이 현재 목숨을 붙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를 광주에 남겨놓았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는 신학생 때 잠깐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에서야 제주도에 와서 4.3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으며 최근에까지 폭도의 누명을 쓰면서 살아온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광주도 그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인권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제주도도 4.3 사태를 극복해내고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군 기지 건설의 사태는 이러한 역사를 모두 거꾸로 되돌려 놓는 커다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정부가 제주의 강정마을을 해군 기지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하였습니다. 주민의 극히 일부만 참석하게 하여 실시한 투표로 마치 전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 같이 왜곡하였고 국방부 문서에는 군사기지로 민간인들에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양으로 표시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 일에는 새벽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30여 명의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이 연행되었고 아직까지도 7, 8분의 많은 분들이 구속된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는 오로지 힘만으로 모든 사안을 밀어붙이려 할 것인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군부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의 항공모함이 정박하게 될 것이고 미군의 컨트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한반도 주변국의 긴장을 최고로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 심부름만 할 뿐이며 심하게는 총알바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섬과 바닷속에 있는 자원들이 세계 자연유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주도 사람들은 끈끈한 정과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무집 혼사에 절대 빠질 수 없고 장례가 나면 마을의 온 주민들이 모두 함께 빈소에서 밤을 새우는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략적 전초기지가 되고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익과 정책에 따라서 갈라져서 가족끼리도 제사를 따로 지내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강정마을의 해군기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평화롭고 가족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되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절대 가치들,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전쟁을 피하고 마지막까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가르침 등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투쟁하시는 모든 제주도민들의 모범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정마을의 사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또 아울러 6.25와 민족 분열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선봉장이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들, 신부님들을 모셨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중앙협의회에서 일하시는 신부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실제로 주교님들은 뭐 일하시나요? 이제 신부님들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러고 보면 한국 천주교회가 여기 강정에 오신 겁니다. 박수 한번 환영. 역시 다른 게 여기 오면 누가 주례를 하고 누가 강론을 하냐가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강론 준비까지 해오셔서 오시는 분은 이 강정에 들어온 이후 처음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월 1일 날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이 오셔서 저 구롬비에서 비사를 했었죠. 9월 2일 새벽 5시 전에 동네 사이렌이 불고 난리를 쳐서 그때 우리 사제들이 공사장 정문에서 기거하면서 미사를 했죠. 그걸로 투입을 되고 중덕 삼거리에 다들 모였었는데 처절했죠. 정말 처절하게 당했죠. 힘이 없이 당했죠. 그러고 이제 10월 3일 날 온갖 제재 속에 평화의 버스, 그때 한 2,000명이 모였죠. 강정 마을 생긴 이후 최초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2,000명. 제주도민이 1,500.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오신 분들이 500. 이건 큰 희망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고서 이제 이 구롬비로 하는 농로가 맥혔고 있는데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그건
법원에서 명령할 수도 있고 서귀포 시에서 명령할 수 있는 건데, 예상컨대 저자들이 생각 알 수가 없잖아요. 예상컨대 17, 18, 17일은 주일이고 18일이 월요일인데 그나마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설치한 컨테이너, 또 저 그 구럼비 앞에 전시관, 이런 것들이 다 철거들. 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냥 속수무책에 있네. 그래도 발악을 해야죠. 그 발악이 우리한테 기도 아닙니까? 내가 힘은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근데 저거 틀림없이 안 되는 일이고 했을 때 뭐 참새도 죽어도 짝 하고 죽는다고, 뭐 짝이라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어떻게,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강정 마을 이 사거리에 매일 10시에 미사가 있다는 거 다 알아. 예, 다 알아. 그래도 오셨잖아요. 11시. 내가 11시라고 안 했나? 어? 11시. 너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내 입이 좀 어떻게 됐나? 10시라고 했구나. 그래도 11시로 알아듣죠? 11시지. 그렇게 알려져 있으면, 이게 바로 강호일 주교님이 9월 8일 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있는 겁니다. 너 강정아, 너는 한국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아멘. 예, 우리 작지만 커질 것이다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